네, 안녕하세요. 벌써 3일차 스터디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1차에서는 기본적인 베이직 메이크업에 대한 강의를 텍스트를 통해서 받으셨는데 어떻게 잘 과제하셨나요? 네, 많은 분들이 과제 제출을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드백도 드렸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나한테 적용하셔야지 실제로 나한테 내가 습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과제 했으니까 됐어 라고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면 그런 방법들 기억하셨다가 메이크업을 실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3일차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이크업인데 오늘은 조금 더 단점, 얼굴형을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맞춰봤어요. 그래서 쉐딩하고 하이라이터를 어떻게 정말 스마트하게 쓸 것인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얼굴형을 진단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 얼굴이 어떤 형인지 잘 모르세요. 대부분 그냥 둥근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얼굴형이요. 나누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얼굴 전문가이신 분들은 막 10몇 개 이상으로 얼굴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얼굴형에 맞게 좀 나눠보고 거기에 맞춰서 장점을 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쉐딩과 하이라이터 방법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얼굴형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둥근형이고요. 두 번째는 제일 예쁜 달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네, 턱 부분이 좀 각이 있는 각진형이고요. 이번에 얼굴이 전체로 좀 긴 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제일 얼굴의 기본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네 가지 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도 광대가 조금 나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얼굴을 진단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도 진단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일단 내 얼굴을 보고 위 이 세로폭과 가로폭이 되게 비슷하면서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으면 둥근형에 가깝고요. 이 세로폭이 가로보다 조금 더 길고 턱선이 아주 둥글지 않고 갸름한 것과 둥근 것에 섞여 있는 정말 달걀 같은 느낌이 섞여 있으면 그건 달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달걀형하고요 역삼각형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이 역삼각형은요 턱이 굉장히 뾰족하고 좁은 거예요. 그건 달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턱이 좁고 뾰족하신 분들은 마치 성형한 것처럼 뾰족하신 분들은 역삼각형이고요. 그렇지 않고 둥근 느낌이 있으면서 약간의 턱이 갸름한 느낌이 있으면 그분은 달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형 같은 경우는 정말 턱이 조금 더 이렇게 강조된 각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중에는 이 광대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긴 형은 정말 이 세로의 비율이 가로보다 훨씬 기신 분들, 그런 분들이 긴 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얼굴에 들어가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그 얼굴형마다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준은 달걀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얼굴이 되게 둥근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둥근형을 달걀형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길어야 되고 어디가 짧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세로가 조금 더 길어 보여야 되고 가로폭이 조금 더 좁아 보여야겠죠. 그리고 이 둥근 턱선이 조금 더 날렵해 보여야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쉐딩이 들어갈 때 네, 요런 부분, 세로 부분 요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대략적인 방법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형 같은 경우는 달걀에 맞춘다라고 하면 각 부분이 많이 도드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 긴 형은 달걀보다 얼굴이 긴 거기 때문에 위아래에 쉐딩을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항상 달걀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많이 쉐딩을 한다거나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달걀형에 맞춰서 어디가 나왔는지를 잘 보시고 그 부분만 신경 쓰시면 얼굴형에 맞는 쉐딩과 하이라이트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기준은 이거예요. 넓으면 어떻게? 넓거나 길면 나누시면 되고요. 짧거나 좁으면 느리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얼굴이요. 둥근형의 경우에는 달걀보다 넓죠, 가로가. 그리고 긴 형의 경우에는 달걀보다 얼굴의 세로가 길어요. 그러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지 않고 이어져 가면 하나로 다 보이니까 너무 크거나 너무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어주는 거. 이게 바로 넓거나 길면 나누고라는 의미고요. 짧거나 좁으면 느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델분을 모셔놓고 얼굴형에 각각에 맞게끔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형에 맞는 어떻게 쉐딩을 하고 어떻게 하이라이트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쉐딩은요, 이렇게 생긴 둥근 파우더 붓으로 쓰시면 되는데요. 이 쉐딩을 하실 때 먼저 둥근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둥근형은 달걀형보다 가로폭이 좀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로를 조금 더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색깔에 너무 색상이 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무 티가 나니까 내 파운데이션 혹은 내 피부보다 조금 더 어두운 베이지 톤으로 살 바르신 다음에 손등에 살짝 털어주시고 둥근형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둥근형의 경우에는 정면 보시고 이 얼굴 가로폭이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쉐딩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얼굴형을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색달 모양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꼭 밑으로 털어주셔서 경계가 지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쉐딩이 하신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하이라이트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색상이 너무 화이트가 아닌 약간 아이보리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티가 나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제품을 고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르시고 살짝 터신 다음에 이마의 중간 부위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꼭 반드시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얼굴이 둥근형이기 때문에 코가 좀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반드시 코를 위에서 코 끝까지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세로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마를 밝힌 다음에는 입술 끝과 이 아래를 턱도 같이 이렇게 세로로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얼굴의 세로의 길이감이 길어져서 얼굴이 더 달걀형에 가깝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둥근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쉐딩과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즐을 쉐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가 좀 짧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쉐딩 컬러와 똑같은 컬러를 사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작은 붓으로 털어주시고 눈을 감아보세요. 이 부분에 이 눈썹과 이 옆에 코 부분에 이 쉐딩 컬러를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섀도우를 칠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왕이면 코 끝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코 끝까지. 그래야지 콧대가 살면서 코의 길이감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형은 이런 식으로 쉐딩, 하이라이트, 노즈 쉐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긴형의 경우에는 둥근형하고는 반대죠. 세로 길이감은 줄여야 되고 가로는 넓혀야 되기 때문에 쉐딩을 주실 때 아까 둥근형과 다르게 턱에서 가로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마 부위도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건 그라데이션, 퍼지게 하는 거, 경계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살살살살 펴주시고요. 해주시고 살살살살 펴주시는 거 마찬가지 목 쓸어주시는 거 그래야지 경계가 지지 않으면서 얼굴에 커버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긴형 경우에는 세로 길이만 해야 돼요. 가로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치크 같은 경우는 세로형은요 당연히 세로의 길이감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둥글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더 좋은 건 가로로 가로로 갈 수 있게끔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 치크의 시작점을 잘 못 찾으세요. 그거는 웃어보시겠어요? 자, 항상 웃을 때 제일 도드라지는 그 부위에서 치크가 시작되고 가로로 들어가시면 긴 얼굴은 커버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는 주긴 주셔야 돼요. 안 주실 수는 없어요. 주긴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가운데 이마 둥글려 주시고 아까 둥근형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긴형은 그게 아니라 3분의 2 지점까지만 내려와야지 긴 코가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노즈 쉐딩인데요. 아까 둥근형은 이런 식으로 길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긴형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만 이 눈 꼬리 앞에까지만 노즈 쉐딩을 일단 넣어주시면 콧대는 살아 보이면서 긴 감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코 끝을
쉐딩 컬러로 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긴 코가 짧아지면서 얼굴에 긴 느낌도 없어지거든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칠하신 다음에 반드시 그라데이션 시켜서 경계가 지지 않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각형, 얼굴의 턱 부분이 각이 지신 분들은 어디만 신경 쓰면 될까요? 그렇죠.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돌려봐 주세요. 이쪽으로. 그러면 색깔 칠하시고 이 부분에 중심으로 둥글리면서 그 쉐딩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초생달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면 보시고 경계가 진 곳이 있으면 쉐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고 남아있는 컬러로 마찬가지 쓸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커버하시면 되고요. 각형의 경우에는 그 각진 부분이 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볼에 치크를 들어가실 때 그냥 그 부위의 둥근 부분을 이렇게 둥글려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굴형도 보완이 되고 하이라이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코 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죠. 각형이지만 코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를 잘라주시는 걸 하시면 되고 코가 좀 짧아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길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각형 같은 경우는요. 잘못하면 이 눈밑이 너무 어두워 보이거나 좀 우울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밑에 눈 밑에 다크를 반드시 밝혀주시는 것이 얼굴형 보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각 얼굴형에 맞는 쉐딩과 하이라이트 방법 잘 아셨죠? 그래서 내 얼굴형에 맞는 쉐딩과 하이라이트도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고 넓거나 길면 나누고 짧거나 좁으면 늘려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려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의 이제 과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요, 교재 72에서 73페이지 내용에 따라서 얼굴을 분석한 후에 카페 스터디 과제 개출 게시판에 분석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오늘 과제가 하나 더 있어요. 강의를 잘 듣고 나서 스스로 내 얼굴형에 맞는 쉐딩과 하이라이트를 연습을 꼭 해보신 다음에 그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사진을 못 올리시겠으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좀 변화가 어떻게 생겼더라 라는 결과만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터디 강의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같이 과제 수행하면서 더 예뻐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